26장 유전자 단위의 질병 유전자 탐색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548페이지의 목차 부분을 보면서 전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장에서는 유전자 단위의 질병 유전자 탐색법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챕터에서는 RVIS라는 유전자 단위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고 핫존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질병의 요인이 되는 변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유전자 단위의 점수를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유전자 단위의 점수들을 어노테이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550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 여태까지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유전자 단위의 점수들의 리스트와 각 점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 단위 점수들은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유전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중에 질병 취약성이 높은 그러니까 상위 랭크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단위 점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룰 첫 번째 여기 RVIS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VIS 점수는 6,503명의 홀 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되어진 인구 집단 레벨의 유전자 단위 점수입니다. 해당 점수는 제닉 인톨러런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닉 인톨러런스는 한 유전자에 대해서 예측 대비 실제 발견되는 펑셔널한 베리언트의 개수가 얼마나 적은지 혹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측 대비 실제 발견된 변이의 개수가 적다면 해당 유전자는 매우 잘 보존된 영역임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해당 영역에 기능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질병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RVIS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점은 하나 유전자를 의미하고요. X축은 한 유전자에서 발견된 모든 변이의 개수, Y축은 한 유전자에서 발견된 흔한 기능 변이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여기 검정색 실선은 전체 프로테인 코딩 유전자의 상대적인 변이 개수를 바탕으로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놓은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예측값, 한 유전자에서 기대되는 변이 발생 빈도의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선으로부터 각각의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차이를 레지듀얼, 즉 잔차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잔차값을 계산하는 것이 RVIS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빈도보다 실제로 발견되는 변이의 빈도가 현저히 적은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점 같은 경우에는 질병 취약성이 높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발달 질환 관련된 질병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유전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반대로 예측 대비 실제 발견되는 변이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 이런 파란 점의 경우에는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제 성인기에 면역질환 관련된 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 강의가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실습에서 실제로 우리가 RVIS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X축인 각 유전자 내에서 발견된 전체 변이의 개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인 흔한 기능 변이의 개수가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RVIS 점수를 의미하는 잔차값, 아까 말씀드린 요 차이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VIS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07명의 IBS 인종에 대한 VCF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유전자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전장을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9번 크로모좀만 추출을 해서 넣어뒀고요. 19번 크로모좀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RVIS 점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자별로 전체 변이의 개수, 그 다음에 흔한 기능 변이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변이의 마이너 알릴 프리퀀시, 즉 얼마나 흔한 변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어노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변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이 타입을 어노테이션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애시드 체인지가 전혀 없는 시너니머스 변이이거나 혹은 넌코딩 변이인 경우에는 이 펑셔널 베리언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펜2 스코어를 어노테이션 할 건데요. 우리가 유전자 점수를 계산해서 질병 취약성이 높은 후보 유전자를 뽑았다고 해도 해당 유전자 내에 어떤 변이가 진짜 범인인지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변이 레벨의 점수인 폴리펜2 스코어를 사용해서 변이 레벨의 후보를 뽑게 됩니다. 이것을 핫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RVIS 점수가 25% 미만이면서 동시에 폴리펜2 점수가 0.95보다 높은 폴리펜2 스코어는 점수가 높을수록 딜리티러스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변이를 실제 질병과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변이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즉 핫존 어프로치를 위해서 폴리펜2 점수도 함께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RVIS 점수를 계산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베리언트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을 위해서 핫존 어프로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텐데요. 나누어 드린 USB의 실습 파일을 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화면까지 띄우셨으면 좌상단의 G 모양을 클릭하시고 액세서리즈의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교재 551페이지의 코드를 따라 치시면 되겠습니다. cd 레어진을 치시고 엔터. 이것은 체인지 디렉토리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해서 어떤 디렉토리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어진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왔고요. 다음 ls 엔터 치시면 ls는 리스팅 해주는 것으로 한 폴더 안에 어떤 리스트들이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준비해드린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교재 552페이지에 보시면 각 실습 파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실습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 것이고요. 본격적인 실습은 두 번째 챕터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